로 다크 서티지로 다크 서디를 보고 이종수. 지금으로부터 20여 년 전인 2001년 9월 11일의 기억은 지금도 선연하다. 그날 밤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뉴욕의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여객기와 충돌하여 시커먼 연기를 뿜어내다가 이윽고 힘없이 주저앉는 광경을 보면서 나는 한동안 그것이 영화의 한 장면이 아닌가 의심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영화가 아니라 생생한 현실이었다. 3,000명에 가까운 무고한 목숨이 한순간에 쓰러졌고 세계는 그날 이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세계가 되었다. 그리고 끝창극의 배우로 지목된 인물이 알카에다의 수계 오사마 빈 라덴이었다. 미국은 그를 잡기 위해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벌였고 세계 곳곳을 뒤졌으나 그는 유령처럼 종적을 감추었다. 그때 그 현장에서 소리쳐 외쳤던 부시 대통령의 절규와 같았던 연설은 온 세계인들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테러에 굴복하는 지도자가 아니라 반드시 응징하고 미국인이 얼마나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일깨워주기에 충분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1년 5월 미국은 파키스탄의 소도시 아보타바드에 은신해 있던 그를 마침내 찾아내어 사살하였다. 영화 제로 다크 서티는 바로 그 10년에 걸친 추적의 기록이다. 이 영화를 만든 이는 캐스린 비글로 감독이다. 그는 이라크 전쟁의 폭발물 처리반을 다룬 영화 허트 로커로 여성 감독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은 인물이다. 전쟁이라는 지극히 남성적인 소재를 여성 감독이 이토록 건조하고 냉철하게 그려낸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언제나 경이로웠다. 각본은 종군기자 출신의 마크 볼이 썼는데 그는 실제 작전에 관여했던 인사들을 취재하여 이 영화를 다큐멘터리에 가까운 밀도로 만들어 놓았다. 제목인 제로 다크 서티는 군대에서 쓰는 시간 표현으로 새벽 0시 30분 곧 칠흑같이 어두운 심야를 뜻한다고 한다. 빈 라덴의 은신처를 급습한 작전이 개시된 바로 그 시각이다. 제목부터가 이미 영화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셈이다. 영화의 주인공은 마야라는 젊은 여성 정보 분석관이다. 배우 제시카 체스테인이 연기했는데 그녀는 이 역할로 골든글로브 여우주연상을 받았다. 마야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중앙정보국 CIA에 발탁되어 오로지 빈 라덴 추적이라는 한 가지 임무에만 10여 년의 청춘을 바친 인물이다. 실존 인물을 모델로 삼았다고 하는데 보안상 그 정체는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다고 한다. 영화는 이 여인의 눈을 통해 10년의 세월을 따라간다. 이야기는 2003년 마야가 파키스탄 주재 미국 정보 기지에 부임하는 데서 시작된다. 그녀가 처음 맞닥뜨리는 것은 동료 요원 데니 알카에다 조직원을 신문하는 현장이다. 물고문과 자만 재우기, 좁은 상자에 가두기 같은 이른바 강화된 신문이 스크린 가득 이어진다. 갓부임한 마야는 그 광경 앞에서 훔친 몸을 떨지만 자리를 피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세월이 흐르면서 그녀 자신이 신문을 주도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 영화는 이 대목에서 어떤 변명도 미화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요란한 규탄도 하지 않는다. 그저 있었던 일을 있었던 그대로 보여줄 뿐이다. 판단은 오롯이 보는 이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다. 수많은 신문과 방대한 자료 더미 속에서 마야는 하나의 실마리를 붙잡는다. 아부 아메드라는 이름의 사내 곧 빈 라덴의 밀명을 전달하는 연락책의 존재다. 거물은 스스로 움직이지 않는 법이니 그 곁을 드나드는 심부름꾼을 잡으면 몸통에 닿을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그 실마리는 번번이 끊어진다. 아부 아메드가 이미 죽었다는 정보가 나오는가 하면 조직 내의 혼선으로 수사는 몇 해씩 제자리를 맴돈다. 그 사이 런던에서 이슬라마바드의 호텔에서 연쇄 테러가 터지고 마야 자신도 총격을 받아 목숨을 잃을 뻔한다. 무엇보다 뼈아픈 것은 동료 제시카의 죽음이었다. 알카에다 고위층에 닿을 수 있다는 내부 협조자를 만나기 위해 기지의 검문마저 면제해 주었던 그 접선이 자살 폭탄 테러로 돌변하여 제시카를 비롯한 요원 7이 한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만 것이다. 실제로 있었던 캠프 체프먼 참사다. 친구의 죽음 앞에서 마야는 오열하는 대신 더욱 차갑게 벼려진다. 이제 추적은 그녀에게 임무가 아니라 존재 이유가 된 것이다. 끊어진 줄 알았던 실은 뜻밖의 곳에서 다시 이어진다. 죽었다던 아부 아메드가 실은 살아있으며 죽은 것은 그와 닮은 형제였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마야는 집요한 추적 끝에 그의 전화를 도청하고 미행하여 마침내 그가 드나드는 한 저택에 다다른다. 파키스탄의 군사도시 아보타바드, 그것도 육군사관학교에서 멀지 않은 곳에 높은 담장을 두르고 전화선도 인터넷도 없이 쓰레기조차 마당에서 태워 없애는 수상한 3층 집이 서 있었다.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 세계가 10년을 뒤진 사내는 산속 동굴이 아니라 도심 한복판의 저택에 숨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저택 안에 빈 라덴이 있다는 물증은 끝내 나오지 않았다. 위성으로 내려다보아도 정체 모를 사내는 마당을 거닐뿐 얼굴을 보여주지 않는다. 확률이 60%라는 둥, 80%라는 둥, 갑론을 박하는 수뇌부 회의에서 마야는 서슴없이 말한다. 100%라고. 이 대목이야말로 이 영화의 정점이 아닌가 한다. 증거가 부족한 자리를 채우는 것은 결국 한 인간의 확신과 집념이었다. 그녀는 결단을 미루는 지국장의 유리벽에 날마다 매직펜으로 숫자를 적어 나간다.
결정이 미뤄진 날수를 세는 것이다. 21, 22, 23. 그 무언의 시위 앞에서 나는 문득 상고초려의 고사를 떠올렸다. 유비가 3번 찾아가 공명을 얻었다면 마야는 100번을 두드려 마침내 결단을 얻어낸 셈이다. 드디어 2011년 5월 1일 심야 작전이 개시된다. 영화의 마지막 40여 분을 차지하는 이 습격 장면은 가히 압권이다. 소리를 죽인 스텔스 헬기 2대가 달빛도 없는 밤하늘을 낮게 날아 국경을 넘고 특수부대 네이비실 대원들이 야간 투시경의 초록빛 시야 속에서 저택을 한층 한층 장악해 들어간다. 헬기 한 대가 담장 안에 추락하는 아찔한 순간에도 작전은 멈추지 않는다. 요란한 배경음악도 영웅적인 구호도 없다. 들리는 것은 낮은 숨소리와 문 따는 소리, 이따금 터지는 총성뿐이다. 그 절제가 오히려 보는 이의 심장을 조인다. 그리고 3층 어둠 속에서 마침내 총성이 울리고 10년의 추적은 단 몇 초 만에 끝이 난다. 영화는 그 순간마저 클로즈업 한 번 없이 담담하게 지나간다. 복수는 이루어졌으되 그것을 승리의 팡파르로 장식하지 않겠다는 감독의 결기가 읽히는 대목이다. 이 영화를 두고 세상에서는 논란도 많았다고 한다. 고문 장면을 통해 마치 가혹 행위가 결정적 정보를 캐내는 데 쓸모가 있었던 것처럼 그렸다는 비판이 그것이다. 실제 미국 의회에서까지 문제가 되었다니 그 파장을 짐작할 만하다. 나 역시 신문 장면들 앞에서 마음이 편치 않았다. 아무리 3,000명의 원수를 갚는 일이라 한들 묶인 사람에게 무릎 퍼붓는 문명국의 모습은 정의라는 이름과 쉬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 악과 싸우다가 스스로 악을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니체가 말했다던가 괴물과 싸우는 자는 그 싸움 속에서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영화는 이 물음에 답을 주지 않는다. 다만 그 불편함을 고스란히 관객의 몫으로 떠넘길 뿐이다. 그리고 나는 그 불편함이야말로 이 영화가 지닌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손쉬운 답을 주는 영화보다 무거운 물음을 남기는 영화가 좋은 영화인 까닭이다. 내가 이 영화에서 가장 잊지 못하는 것은 정작 총성이 아니라 마지막 장면이다. 작전을 마친 마야가 빈 라덴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고 자신을 본국으로 데려갈 수송기에 홀로 오른다. 거대한 수송기의 승객이라고는 그녀 하나뿐이다. 조종사가 묻는다.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어디든 원하는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마야는 대답하지 못한다. 그리고 안전벨트를 맨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린다. 카메라는 그 얼굴을 오래도록 비추다가 조용히 막을 내린다. 그 눈물의 의미를 나는 두고두고 생각하였다. 10년의 원을 이룬 회한의 눈물인가? 쓰러져간 동료들을 향한 애도의 눈물인가? 아니면 목표가 사라진 뒤에 밀려온 공허의 눈물인가? 아마 그 모두일 것이다. 청춘을 통째로 바친 목표를 이루고 난 사람에게 남는 것이 승리의 환희가 아니라 갈 곳을 잃은 막막함이라는 사실, 그것이 이 영화가 던지는 가장 서늘한 전언이 아닌가 싶다. 어디로 가고 싶으냐는 물음은 기실 우리 모두를 향한 물음이기도 하다. 평생을 매달려온 일이 끝나는 날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고 싶다고 답할 수 있을 것인가? 911 테러를 되돌아보면 이 영화는 통쾌한 복수극이 아니다. 복수가 이루어지는 순간조차 통쾌함 대신 씁쓸함이 남는다. 빈 라덴 하나가 사라졌다고 하여 테러가 세상에서 자취를 감춘 것도 아니요, 무너진 쌍둥이 빌딩과 함께 쓰러진 목숨들이 돌아온 것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영화가 헛되지 않은 것은 한 인간의 불타는 인내가 무엇을 이루어 낼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모두가 회의하고 모두가 포기하자고 할 때 홀로 확신을 붙들고 버틴 한 사람, 그 집념이 10년의 미공을 끝내 뚫어낸 것이다. 일찍이 네루다는 노벨상 수상 연설에서 랭보의 시구를 빌려 불타는 인내를 지녀야만 찬란한 도시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마야가 다다른 곳이 과연 찬란한 도시였는지는 알 수 없다. 실제 빌라덴을 사살하는 작전은 실시간으로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화면상으로 보고 있었고, 작전이 끝난 직후에 오바마 대통령의 감동적인 연설이 있었다. 아직도 테러는 끊임없이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전쟁도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결코 테러로 목적한 바를 달성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그 불타는 인내만큼은 어두운 새벽 0시 30분에 하늘을 날던 그 헬기의 낮은 경운과 함께 오래도록 내 마음에 남을 것 같다.